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휴가를 두고 말이 많았죠. 아니, 세상에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휴가 날짜를 빼먹는 그런 국정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야당은 아니었더라고요. 휴가를 간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새누리당입니다. 실제로 권성동, 김태흠 두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휴가지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정말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당에서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어설픈 국정조사를 하려면은 아예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든지 장애를 뛰쳐나가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런 야당의 이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하고 저하고 사실 그때 이틀 전인가요?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던가? 인터뷰를 했는데, 휴가 합의한 게 아니라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휴가 합의라고 기사를 쓰는 걸 어떡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야, 다 휴가철인데 우리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휴가 갈 거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 큰 어른들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야, 국정조사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휴가 가려면 가라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는 대신에 현장 방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자들은 여야 국정조사 휴가 동안 쉬기로 합의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야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긴 하죠. 박영선 의원도 고백했듯이 조정동 보수 언론은 야당을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인 양, 주적인 양 이렇게 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진보 언론도 야당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한 수 접어주면서 니들이 뭘 해? 라는 식의 얕보는 그런 태도를 긴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것은 야당이다, 막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럴수록 지도력이 중요한 겁니다. 김한길의 지도력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자, 7월 31일 순서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조합원 인천 번개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야당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당의 행태, 특히 국정조사를 임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한겨레 신문이 제대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 특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요, 이건 정말 국민들로부터 돌세례를 맞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서 국정조사를 파탄내기 위해서, 다만 자기들이 파탄내지 않고 민주당이 파탄냈다는 그런 식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사건건 고리를 걸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국정조사를 방해하자는 건지 모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정인 채택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그 제목 속에는 원세훈과 그리고 김용판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판과 원세훈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더불어서 다른 정인들을 채택하자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원세훈과 김용판 불러내는 것부터 그 첫머리에 올려놓고, 아니 원세훈과 김용판이 결국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국정조사가 시작된 건데, 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세훈과 김용판을 불러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협상을 하자고 나서는 게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국정조사를 방해하자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집권 여당의 국조 회방이라는 제목으로 사설로 오래간만에 확실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봅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가 휴가철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미루더니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의견이 맞서 국정조사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7일과 8일 청문회를 열려면 31일까지는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루 전인 30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예, 제가 민주당 의총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사설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야가 휴가철이라며 다음 달 5일까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일정을 미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새누리당이 휴가철에 일을 할 수 없다 라면서 다음 달 5일까지는 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게 말이 되느냐, 국정조사 계속 하자, 난 못해, 우린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멱살을 틀어잡고 국정조사를 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국정조사를 깨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깰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 그럼 니들 휴가 갔다 언제 올 거야? 5일날 온다. 그럼 5일부터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아기가 그 옥동자를 순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거지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갔을 때 그거를 여야 합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도대체 야당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야당이 물론 욕을 먹는 것은 평소에 잘했으면은 이런 욕을 먹지는 않죠. 평소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휴가 가는데 합의해 준 거 아니야, 너희들도. 결국은 그래서 여야 합의다라고 그야말로 모진논 옆에 있다가 몽둥이 맞는 계기긴 한데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휴가 가는 놈들을 붙들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앉혀서 국정조사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야 니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국정조사 못해 하고 국정조사를 깨고 나올 수 없는 이상은 결국은 좋아, 니들 언제 갔다 올 거야, 5일날 온다고, 그럼 5일날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사실 이해를 해줘야죠. 예, 계속 봅시다.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또다시 기우뚱거리는 것은 새누리당의 계속된 방해 작전 탓이 크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항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가 이미 의견 접근을 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의 국조특위위원 배제를 놓고 목리를 부리더니 이제는 증인 채택 문제로 또다시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갔다고 그러죠. 김현, 진선미 두 의원 국조특위 정인 채택할 테니까 권영세하고 김 누구지?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김무성 정인 채택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어떻든 간에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 목적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자며 국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드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맞죠. 국민의 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짓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국민 때문이기도 해요. 이런 새누리당을 뽑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오늘 오마이뉴스 사진, 오늘의 사진을 보니까요, 어제 사실 사진이죠. 보니까 그 낙동강 한 다리 밑에 어떤 사람이 이 페트병에다가 강물을 떴는데 그게 녹색의 라떼처럼 보여요. 이른바 녹조 라떼입니다. 4대강 사업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이가 했습니다. 이명박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당하면서도 결국 지지해주는 그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만하게 구는 거죠. 오만불손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모두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도움을 안 받아도 살만한 사람이 있는데 모조리 전부 20만 원 주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노인네들 야 하고 많이 찍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란 그런 거야 하면서 예산이 안 된다고 사실 옛날보다 더 후퇴한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오만불손한 건요 사실 국민 탓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국민 우리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오만불손함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협상을 서둘러도 모자를 파내 30일 지역구로 내려가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내에서 독주를 계속하는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막가파식 행태도 문제다. 그는 30일 여야 대표 회담의 논의 대상 중 하나인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문제를 두고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는 사실상 월권 행위를 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이 무책임한 강경파에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따름이다. 윤상현 씨가 누굽니까? 예, 참나. 윤상현, 예. 그다음에 정문원, 예, 그리고 서상기, 이른바 NLL 3인방 아닙니까? 그리고 더한 사람이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죠. 예. 이런 인간들의 강경한 발언을
집권 여당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도 물론 제각각이란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은 참 한심한 일이죠. 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거듭된 국정조사 고사 전략에 원외 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어떻게든 합의해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계속 억지를 부리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원내대표의 고민의 일단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강건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을 제대로 파헤치면은 그 후과가 두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의 그 배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이 많은 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 공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신경민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댓글 공작,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김무성과 권영세의 NLL 공작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 즉 이명박의 국정원이 지들이 알아서 우리를 도와준 건데 난 몰라 라는 논리로 대처가 가능했지만은 진상이 드러나면은 결국은 원세훈의 국정원, 이명박의 국정원과 그리고 박근혜의 선거대책본부가 한 몸이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선거는 원천적으로 부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가장 겁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겁난다고. 그래서 겁이 나니까 다 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그 뻔뻔함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수라의 뭐 하자는 거야? 네. 요즘 여름 휴가철이 돼서 그런지 조합원 가입이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결국 조합원이 많이 가입하느냐, 많이 가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TV 뉴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저희들의 진정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분이 가입하셨네요. 서울 송파구 가락이동 쌍용 아파트인가요? 쌍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유성묵 씨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성묵 군은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알콜 비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지금은 좀 답답하고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고 그것이 한국 사회의 여론 지형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이에 한 분 더 가입을 해 주셨는데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의 뮤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고하죠.
멘트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국정원 부정 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국정원 부정 불법 선거 개입 관련자 재산 몰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에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작은 용기가 필요하죠. 소송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문의는 010-5199-7988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 다시 부릅니다. 02-446-1001로 연락 주시거나 다음 카페 노 부정불법선거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이 멘트 광고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TV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LL 문제를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저는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쟁을 해서는 안 되죠. 아무 실익이 없는 정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억장이 무너져요. 야, 이 나쁜 놈이 이기는구나. 이 문제를 나쁘게 제기했던 쪽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고 그리고 부추긴 것은 보수 언론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올려놓고 야 이렇게 우리 사람을 서로 올리는 싸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맞은 사람은 도대체 그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됩니까? 참 정말 억장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 이 현대사의 질곡이 언제까지 되풀이 돼야 됩니까? 사실 문재인 의원이 더 이상 논란을 중단하자, 정쟁을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육지책이죠. 자기 자신이 본래 목적했던 것은 빨리 열람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 증폭이 되고 심지어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 정상회담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그야말로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검찰발 카드라 소식을 계속 긁어대고 있는 그런 판에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지 아니었던 간에 이런 현상은 너무나도 사람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야, 나쁜 놈들이 누군데 그 나쁜 짓의 피해를 있는 대로 입은 사람이 야,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불의한 이 상황이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서울광장에. 오늘 경향신문에서 김천웅 논설위원 실장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칼럼을 썼는데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1974년 5월 오종상 씨는 경기 평택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오 씨는 학생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한다면서 고위층은 국수 몇 가닥에 계란과 고기가 태반인 분식을 한다. 그러니 국민이 시책에 순응하겠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북과 합쳐서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고생은 학교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전했고 선생님은 오 씨를 신고했다. 그는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일주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정부를 비판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몰렸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불러주는 대로 썼더니 자생적 공산주의란 칭호를 씌웠다. 죄명은 방공법과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다. 오 씨는 출소 뒤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다. 2010년에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오 씨는 올 3월 라디오에서
당시 학생들은 정부를 비판하면 다 공산주의나 빨갱이로 교육받았어요 라고 했다. 네, 정말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40년 전 까마득한 과거 아닙니까? 칠순이 된 오씨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듯이 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종북 색깔론, 정부를 비판하고 박근혜를 불리하게 얘기하면은 다 빨갱이가 되는 색깔론은 건재합니다.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빨갱이로 몰았던 것이 이름은 바꿨어요. 예? 친북, 종북. 머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 빨갱이지 하면은 증거가 불충분해도 게임 셋입니다. 그걸 확인시킨 사건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 한계선 NLL 이른바 포기 발언 논란입니다. 김철용 논설위원 실장은 이 사건을 NLL 포기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NLL 회의록 공방이나 논란보다 사건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NLL 포기 사건. 참. 사실 NLL 포기 사건이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들려서 웃기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NLL 포기냐 아니냐, 포기 논란이라는 이야기겠죠. 이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NLL 포기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6월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회의록을 단독 열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전국은 순식간에 NLL 전국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물타기였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랬습니다. 여권은 이걸 동원해서 민주당을 안보 불안 정당으로,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들을 국기문란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억장 무너지는 거죠. 안보 불안, 바로 새누리당이 안보 불안 세력입니다. 국기문란 세력, 정말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국기문란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후한무치하고 철면피하게도 애꿎은 상대방을 자기들이 덮었어야 할 죄목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 괴벨스처럼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정동 보수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하면은 지상파 방송들이 그게 따라갑니다. 이런 식의, 그리고 종편이 양념을 칩니다. 이런 식의 왜곡된 언론 환경 속에서는 그야말로 지록이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해도 그게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하면 오히려 몰매를 맞는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색깔론의 위력이다. NLL 포기 사건은 생뚱맞고 뜬금없다. 그럼에도 먹혀든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 불안이란 말이 발휘하는 위력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 NLL을 포기했다고? 애국 시민단체들이 걸기한다. 대한민국 생명선 NLL 사수 국민대회가 열린다. 이제부터 사실관계나 논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게 바로 색깔론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개한 정상회담 회의록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그건 중요치 않다. 그들이 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노 정권이 회의록을 넘기지 않은 거다. 공개되면 국민적 지탄이 두렵기 때문에. 라는 식의 논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NLL 사수 운운하는데 2차 서해교전 때 우리 병사들이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보부대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북한의 동태가 수상해서 뭔가 대비를 하라고 북한의 감청 정보까지 다른 사람도 아닌 그때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남재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남재준은 그 보고 무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NLL 2차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 병사들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많은 생명이 목숨을 버렸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보부대의 감청 정보를 무시했던 남재준 한미연합사령관 당시 부사령관의 책임이 큽니다. 그 남재준이 지금 국정원장이 되어가지고 마치 NLL을 자기가 혼자서 사수하는 것처럼, 사수하세요. 사수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NLL은
남재준이 사수하든 박근혜 정권이 사수하든 말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북한 현재까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김철웅 논설실장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강조하거니와 기본적으로 색깔론은 논리와 상관이 없다. 때로는 비논리가 색깔론의 성립 조건이며 만약 논리가 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색깔론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심지어 색깔론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 비판도 색깔론이 논리를 갖추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논리적인 색깔론은 이미 행용 모순이며 적극적으로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색깔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냥 노무현은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북 색깔론이라는 색깔을 더 씌워버려서 자기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더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NLL 포기 주장은 노무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이라크에 파병한 노 정권을 좌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 예, 16세기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썼습니다. 지주들이 양을 기르기 위해서 농토를 갈아엎고 목초지를 만들어 울타리를 치는 바람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를 원용해서 이 시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규정한다면 색깔론이 민주주의를 잡아먹는다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구한 전통인 색깔론이 바로해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색깔론이 수시로 출몰하는 사회에서 민주화,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입니다. 이런 새누리당, 색깔론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그리고 과거처럼 총칼로 하지 않는다 뿐이지 더 무서운 여론 장악이라는 흉기로 사람을 압박하는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 5년도 모자라서 앞으로 15년, 20년 더 집권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새누리당을 대한민국의 제1당 집권당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 이 현실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며칠 전 여야가 NLL 정쟁 중단 선언을 했지만 그건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집권 세력이 툭 하면 색깔론에 의존하는 버릇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16세기 영국의 상황과 진비 없는 시험이죠. 그런데 여기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툭 하면 색깔론에 의존하는 버릇 중단하겠습니까? 중단 안 해요. 효과가 있는데 왜 중단합니까? 이른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색깔론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응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선거를 통해서 응징하든 아니면은 그야말로 집단적인 항의를 통해서 응징하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결코 무시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힘과 위력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반성해서 색깔론을 포기한다?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예.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가비앤 제이의 그만하자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몇 분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수영인생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의 4월 282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의 한성리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A+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알콜 배우님도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성씨가 비슷한 걸로 봐가지고, 같은 걸로 봐서 아마 좀 연관이 있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씨입니다. 예, 저도 같은 서씨인데 감사드립니다. 대구 북구 복현 이동의 뜸장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의 한형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훈남 왕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서씨 일가 세 분이 가입을 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자녀분들이나 친지들에게로 조합원 가입을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깨안고 춤추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깨안고 여자분들은 손만 잡을게요. 예, 또 조합원 가입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남재준 얘기를 했는데요. 한겨레신문의 오태균 논설위원이 남재준의 폭주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엔 카키색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진원지는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 결렬부터 수석 대표의 경 문제로 파탄난 남북 장관급 회담, 북방 한계선 포기 논란과 관련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방개혁 의제 실종,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요청에 이르기까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주요 외교 안보 정책마다 남 원장의 입김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외교 안보팀의 민주적 토론이 아니라 그의 독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히 외교 안보 정책의 남재준 동무대화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남재준이 외교 안보 정책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국정원장인 남재준의 몫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김장수 씨,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고 있는 윤병철 씨, 이 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의 이른바 NLL 관련 남북 정상회의록 누설 사건을 계기로 남재준은 정치적 위기에 몰립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을 사면해주고 오히려 국정원 계획은 남재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줌으로써 삼각 균형에 의해서 나아갔던 박근혜의 이른바 외교안보 정책 조언자 균형이 깨진 거죠. 남재준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먼저 남 원장은 가장 핵심적 주권인 전작권의 환수 시기를 재연기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해 2015년 12월 환수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도록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결정이 미국 쪽의 실수로 물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그를 제외하곤 외교 안보팀의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주장한 바가 없다. 심지어 박 대통령조차 5월 한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 유지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제 와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재연기 요구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어 실력 부족이거나 혹세 무민성 궤변 중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재준은요, 또 남북대화 장관급 실무회담에서도 통일부 장관 상대로 김양근 북한 노동당 통전부장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깨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남재준, 이런 남재준에게 힘을 박 대통령이 실어준다도 문제지만 알고도 그런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은 여기까지입니다.